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양동수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가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정표는 어디 없는지 지도를 살펴보고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동행하는 모든 이를 위한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란 바로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목적한 곳으로 도착할 수 있게 안내해주는 이정표나 나침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만 완성되는 길이기에 서로를 독려하고 이끌어주면서 가끔은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우리는 왜 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시대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이유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 문제일 수도 있고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일자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이런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꺼지게 만드는 심각한 시그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유엔에서 발표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계속해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OECD에서 조사하는 공동체 지수, 사회적 관계망 수준도 마찬가지이고요. 한국의 부패 지수나 소득 격차와 관련된 지표, 불평등 이슈 역시 국제사회에서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개개인의 위기가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로 그리고 국가의 위기로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시대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래로 대한민국은 발전국가 체제 아래에서 경제성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앞만 보고 달려왔죠. 덕분에 한국의 경제 수준은 이제 당당히 세계 12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부신 경제성장 이면에 가려진 수많은 부작용들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인권이나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이슈들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가치에 늘 밀려나 있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동권 보장, 협력업체들과의 공정경쟁 등의 가치들이 소홀히 다뤄졌었고요. 제조 공정에서의 생산 효율성 극대화는 환경이나 생태계 보전, 그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이라는 가치를 늘 압도해 버렸었습니다. 사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사람에 투자하는 복지 예산보다는 경제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목 아래 땅이나 건물에 투자하는 토목건설 예산을 지금까지 좀 더 우선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안전사고나 재난을 비춰봐도 고도의 경제성장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사회가 언제든지 나와 우리 그리고 시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이라는 한 가지 변수만 풀면 해결되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 더 많은 변수들을 같이 풀어내야 하는 다차 방정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법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2000년대 초반부터 유엔은 새천년 개발 목표를 채택하면서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불평등, 인권, 환경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과제들을 포함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SDGs,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특히 SDGs에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전이라는 세 가지 축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국제표준기구는 2010년도에 ISO 26000을 마련했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이행 지침, 이런 내용입니다. 나아가 유럽연합도 2015년도에 사회의 질을 선언하면서 그 내용으로 사회 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이라는 이런 지표들을 만들고, 이러한 지표들이 유럽 사회 전체가 실현해 나가면서 사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차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2018년도 3월에 정부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혁신의 3대 전략 중에 하나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라는 전략을 언급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가치란 우리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 영역으로 점차 확장되는 가치들이며 개인과 사회 공동체, 더 나아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행동 규범이자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성이라는 개념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하되 공정성과 형평성 등도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현재에 놓인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이나 사회적 질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의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주체들 중에서도 특히 공공기관이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구체적인 실현을 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을 설립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근거법들을 살펴보면 이미 설립 운영의 목적 자체가 공공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서 부여한 이러한 설립 목적을 공공기관이 잘 이해하고 이행한다면 자연스럽게 공공성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전 시대의 가치에 근거해서 제정된 법률과 설립 목적이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설립 목적을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서 좀 더 다르게 재조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말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고민한다면 근거법을 일부 수정하고 변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은 국가 운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국가 운영의 원리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변화된다면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기준도 이러한 정부의 의사결정에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국민들은 사회적 가치 확산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매우 큰 책임을 우선적으로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를 보시면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을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전체 34.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바로 이러한 운영 원리가 실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이를 선도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보다 더 진지하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는 노동을 인건비로,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나 친환경 생산 등은 비용으로만 인식하면서 경제성만을 따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노동을 단순한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안전한 근로환경이라든지 노동자의 삶의 질이라든지 지속가능한 환경에 연결된 것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치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보다 더 정당하게 가치 평가가 필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동이라는 가치 하나만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좀 더 많은 가치의 관점에서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모든 과정들, 즉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실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를 그 과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는 아마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설립 목적 달성을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은 본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공공성과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목적이 사회적 가치에 충분히 부합된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상에서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슈가 점차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민간 기업과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부패 경영, 윤리 경영, 그리고 환경 경영, 이런 공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부분, 윤리적 소비 등과 같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민간 기업보다 조금 더 세심한 운영 원칙을 고려하고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중요하게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사회적 가치를 이행하고 확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들이 조달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액수가 연간 100조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 과정에서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프로세스를 채택하거나 협력사를 선정할 때, 그리고 또는 낙찰 과정을 진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우선 선정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확산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혹여 공공기관에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내리는 수많은 의사결정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구석구석,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들어 더더욱 공공기관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현실과 국민들이 속해 있는 사회 현실이 점점점 차이가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왜 우리가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의 주체로서 어떻게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난 시대 동안에 우리가 믿어온 경제성장과 효율성이라는 절대적인 진리에 이제는 우리가 맞서야 한다는 도전의 시기, 어쩌면 시대 전환의 시기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지금부터 우리가 정의하고 실현해 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가치가 우리 현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